쇼! 달순의 라이브! 아니 지금 메뉴가 이제 막 속속속속 영입을 합니다. 그쵸.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산초가 제이든 산초. 이제 거의 거피셜이 됐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끝냈다는 소식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유로 끝났으니까 지금 네. 약간 휴식이죠. 그쵸. 휴가.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맨유가 유니폼 뭐 발표할 때 산초 그 유니폼하고 산초가 이제 옷을 입고 오피셜을 찍을 것이다. 아, 그 시간에 맞춰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제이든 산초를 모델로 이제 해서 그쵸. 나올 것이다. 저희 사무기가 어제 굉장히 즐겁게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네. 와 소리 지르면서 토트넘 새 시즌 유니폼 구했다고. 잘 만들었더라. 아 진짜요? 이번에 깔끔하게. 네. 맨유는 어떠나? 맨유 요새 유니폼도 봤는데 네. 별로예요. 근데 원래 유니폼 바뀌면 좋은 평가받기 어려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뀐 유니폼에 제이든 산초가 있고 오피셜을 띄울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거의 그쵸. 뭐 제이든 산초는 이미 그렇죠. 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이제 유력하게 유력하게 이적설이 돌고 있는 선수가 바란이죠. 바란. 네. 레알 마드리드의 중앙 수비수. 왜냐하면 또 맨유가 그 수비 쪽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맥과이어 정도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기사를 보면 뭐 부합시나 이런 주요한 신뢰도 높은 언론사에서 이제 맨유와 바란이 거의 개인 합의에는 근접했다. 개인 합의. 거의 됐다. 마무리 단계다. 이런 개인 이야기가 합의가 나오고 됐다는 있습니다. 얘기는 맨유와 바란 오케이 이제 오자. 그렇죠. 근데 남은 거는 그러면 레알과 맨유 사이에 이제 이적료나 맞습니다. 이런 협상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이적료는 한 5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정도. 레알이 원하는 게 하나로 하면 한 650억에서 810억 정도. 그러니까 대충 한 7, 그쵸. 800억 정도. 근데 이제 맨유가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 라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사실 바란이라는 이름값 치고는 그 금액이 사실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게 이제 현재 바란이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보내면 그쵸. FA로 돈 못 받고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밀려나가지고 저번에 마트 10시 정도에 가면 밀어내기 할인하거든요. 그런 거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란이 왜 레알 마드리드에서 잘 뛰다가 이적을 하냐. 그렇죠. 그것도 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란이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결국은 급여 문제가 아닐까, 연봉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야, 근데 천하의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인데 그쵸. 정말 돈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요새 보면 뭐 돈이 없어서 누굴 못 보내네, 누굴 정리해야 되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쵸. 예,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란이 지금 이제 28살이죠? 그쵸. 93년생. 손흥민보다는 한 살 어린데 한참 더 뛸 수 있는 선수인데. 맞습니다. 뭐 프랑스 대표팀에서의 존재감이나 그동안 뛰었던 걸 놓고 보면 확실히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닌. 예.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너무 쉽게 보내주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바란의 이적 자체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또 급여 상한선이 있잖아요. 라리가에. 그런데 모든 선수의 급여를 지난 시즌에 좀 합의를 해서 선수들과 10%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줄이니까 그쵸. 선수들의 불만이 있고. 그쵸. 바란도 이거 나 한참 좀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자꾸 줄여? 그쵸. 그럼 맨유는 다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바란이 600만 유로 네. 하나로 하면 한 80억 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재계약을 제시한 게 한 900만 유로 정도. 그래서 한 120억, 110억, 80억에서 120억까지 그러니까 40억 정도는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재계약 제의를 했는데 네. 몇 번 했는데 바란이 이제 그 재계약 제의를 듣지 않고 지난 시즌부터 사실은 이 레알 마드리드의 재계약 제의를 이제 받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맨유가 바란에게 제의한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는 1,000만 파운드. 파운드. 그래서 한 약 160억 160억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그러면 80억 받던 선수가 2배네? 그렇죠. 한 2배 오른 거죠. 가야네. 왜 안 가 이거? 빨리 가야지. 개인 합의가 아니라 도장도 찍고 다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바란이 이제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는데 네. 레알 마드리드는 나한테 뭐 큰 연봉 인상폭을 제시할 것 같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적을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지배적이고 이제 뭐 바란의 입장은 뭐 새로운 도전을 위한다. 원한다. 멋있는 얘기 하는 거지. 네, 챔피언스리그 3연패도 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새로운 도전과 꿈을 위해서 난 떠난다. 네. 안으로는 이제 2배.
그렇죠. 2배.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이 레알 마드리드가 이 코로나 2시즌 동안 19년도부터 흑자를 기록한 구단 중 하나예요. 유럽 전체 구단 중에서 몇 개 안 되는데 페레즈가 선수단 임금 삭감하고 막 쥐어짰구나. 영입도 안 하고 네. 이러면서 지금 흑자로 전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흑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구나. 근데 선수들은 왜 자꾸 쥐어짜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라모스도 나 돈 좀 더 주지. 그러니까 나 가버리고. 그렇죠. 바란도 더 준다는데 가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쓸 건지. 산초와 바란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쓸지. 일단 그래서 이제 산초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배치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란이 이제 린델로프의 자리에 배치되면서 메가이어와 함께 수비 라인을 구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저 포그바의 자리. 포그바. 네, 포그바가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팀을 떠날 것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맨유가 포그바를 판매하기로 이제 결정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산초도 들어오고 바란도 들어오니까 급여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좀 포그바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저 자리에 뭐 프레드나 이런 선수들이 배치될 거고요. 아니면 뭐 또 약간 데려올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앞쪽에 카바니가 조금 좀 약한 느낌이 있긴 맞아요. 있구나. 나이도 있어서 계속 모든 경기를 다 뛰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카바니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뭐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올리고 포그바를 왼쪽 측면 공격수에 뛰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레시포드 뭐 수술하지 않았어요? 레시포드 어깨인가 등인가 쓸 때면 한 3개월 못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좀 못 뛴다고 그러던데. 이건 좀 고민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적설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트리피어. 트리피어. 네. 오른쪽. 네. 그래서 이제 저 완비사카 자리에 사실은 완비사카가 공격력이 좀 너무 부족해서 태클은 잘하잖아. 네. 너무 부족해서 이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트리피어를 좀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다. 네. 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보면 맨유의 전술. 이 산초와 바란 이 두 선수의 영입은 지난 시즌에 맨유가 가지고 있었던 좀 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영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초 같은 경우를 사실 보면 지난 시즌 그리고 뭐 지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맨유의 가장 주요한 이제 공격 포인트 중 하나가 왼쪽에서 좀 밀집해서 공격을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그바가 올라가면서 포그바를 중심으로 브루노 펜데스, 루크쇼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왼쪽에 몰려 있고 왼쪽 집에 그렇죠. 그 반대편에 완비사카가 공격적으로 못하니까 차라리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보다 이제 유로에서 잉글랜드처럼 완비사카가 그냥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고 그러니까 워커가 있던 거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3백을 만들면서 이제 왼쪽에 밀집돼 있고 반대편에 그린우드가 있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공격을 만들었죠. 이게 지난 시즌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왼쪽에 모여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저 그린우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왼쪽에 모여 있으면 상대팀 수비도 당연히 왼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포그바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킥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쭉 전환해버리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픈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그린우드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없는 공간에서 볼을 잡는데 저기서 그린우드가 생산해내는 공격 포인트가 너무 적다. 아니면 저 데니얼 제임스 이런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나 그린우드가 그다지 인상적인 활약을 못한다. 그러면서 저 레시포드를 아예 이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안 뛰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뛸 때도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뛰면 또 왼쪽만큼의 파괴력은 또 안 나오고. 맞아. 이러다 보니까 저 오른쪽 측면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초를 저 위치에 그쵸? 데려온 거죠. 두 번째는 저렇게 왼쪽에 쭉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수비하는 상황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수비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볼을 빼앗기면 순간적으로 저 오른쪽 공간, 그린우드가 있는 쪽 공간에 맨유가 수비가 너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저쪽 측면을 맨유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는 게 지난 시즌 이 맨유를 상대하는 가장 뭐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팀 입장으로 보면 왼쪽이고, 그렇죠. 맨유 쪽으로 보면 오른쪽. 네. 저쪽을 이제 그 완비사카 그린우드 쪽에서 볼을 끊어가지고 저쪽으로 공략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완비사카가 이 맨유의 전술에서 좀 특화되었던 게 완비사카가 공격력은 좀 부족하지만 스피드도 빠르고 태클도 잘하고 저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은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저 완비사카가 맨유에서 뭐 공격력은 나쁘지만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완비사카가 저렇게 또
공간으로 나가버리면 완비사카가 나갔을 때 린델로프가 그 완비사카의 뒷공간을 또 커버해줘야 된다. 이런 그렇죠. 연쇄적인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린델로프는 발도 좀 느리고. 그렇죠. 예. 특히 저 린델로프가 좀 민첩성이 조금 떨어지는 수비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공중볼도 조금 낙하 지점을 못 찾고. 그리고 황당한 거 막 이렇게 놓칠 그쵸.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역습 이렇게 올 때 못 끊는 장면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 린델로프의 수비가 지난 시즌 이제 뭐 해외 칼럼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던 위치거든요. 그런데 바란이 온다면 바란은 스피드도 거의 뭐 오바메양에게 밀리지 않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막 정말 화제가 됐었고. 그런 짤들 많잖아요. 맞아. 오바메양 막 두두두두 따라가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란이 저 공간을 커버해주면서 또 바란의 제공권 능력도 좋으니 바란을 영입하면 지금 맨유의 전술에서 굉장히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영입이죠. 맥과이어는 어쨌든 루크쇼가 오버랩 칠 때 그 뒤를 커버해야 되니까 혼자 다 커버할 수 없고 한 명은 반대쪽으로 분명히 커버를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 제이든 산초와 바란의 영입은 지난 시즌 맨유의 아킬레스건을 딱 메우는 그런 이제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네.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맨유 우승합니까? 맨유. 네. 이제 가장 좀 약점 그래도 카바니가 잘해줘야 되는데 카바니를 이제 한 시즌 동안 쭉 맡길 수 있겠느냐? 나도 저기 한 명 데려와야 될 것 같아. 네. 그림이. 그래서 저 자리가 좀 문제인데 데려올 수 있느냐가 또 문제죠. 지금 뭐 트리피어도 이적설 나고 있고 그런데 산초랑 바란이랑 영입을 해버리면 더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이적료가 있느냐? FFP에는 안 걸리냐?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산초랑 바란이 들어온다면 지금 우승 경쟁에 가장 좋은 스쿼드 중 한 팀이 아닐까. 맨유가. 그렇죠. 뭐 맨시티나 맨유 이런 급 팀, 맨시티 정도의 팀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췄다.